갑니다. Q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이 국민경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건데 설명을 옳은 걸 고르래요. 총수요 국수는 우하향, 총공급국수는 우상향. 원칙적인 거죠. 또한 A, B는 총수요, 총공급 중에 하나래요. 근데 첫 번째 A만 증가할 때 균형 물가 수준이 오른대요. 그럼 A는 뭐예요? 자, 이거 머릿속으로 풀라고 하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실수합니다. 절대 머릿속으로서 문제 풀라고 하지 말고 시험지 빈 공간에다가 이 그림 그려놓고 푸세요. 그래야 완벽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오르거나 얘가 감소하는 거야. 근데 A만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한 거겠지. 그래야 물가가 오르죠. 자, 그래서 A는 총수요입니다. A만 증가했대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서 GDP는 어떻게 돼요? 자, 물가는 오르고 GDP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게 증가가 들어가야겠지. 근데 이때 GDP는 명목이에요, 실질이에요? 당연히 실질이지. 실질. 그럼 이제 A가 총수요면은 B는 보나마나 총공급이라고. 그럼 총공급만 감소했어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 총공급만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얘에서 얘로 가니까 물가 오르면서 GDP는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니은번에는 감소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가에 균형 물가 수준이 하락한대요. 그런데 실질 GDP는 증가한대요. 어라?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데, 그럼 물가가 하락하려면 얘가 이렇게 되거나 얘가 이렇게 되겠죠. 아, 물가 하락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GDP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겠네. 그래야 물가 하락하면서 GDP 증가하는 거죠. 이게 뭐야? 총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네, 총 공급의 증가니까 B의 증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1번 A는 총 공급. 볼 필요도 없죠? A가 총 수요였고, 그 다음에 기억력 모두 증가가 아니라? 네, 틀렸고. 3번 가에는 B만 증가. 정답이죠? 당황하지 말고 풀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 이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이걸 1분 안에 풀어? 충분히 풉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의외로 정답은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3번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경기 변동은 총수요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총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 총수요가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총 비용이 감소할 때라고 공부했잖아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니은 총 공급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유, 그려보면 알지. 총 공급이 변한다고 그랬죠?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오를 때 실질 GDP 감소. 그럼 니은 총 공급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요? 틀렸잖아. 네? 맞나? 물가가 오르면 GDP가 낮아지고 물가와 GDP 서로 반대 그러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리면 반대로 움직이네. 총수요가 움직이면 어땠어요? 같이 움직이잖아. 총수요는 같이 움직이지만
총공급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정답이네, 2번이. 그럼 시험장에서는 3번,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확인할게요. 디귿 곡선이, 니귿 곡선이,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겠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총 공급이 증가하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총 공급은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기압과 니은 모두 증가할 경우 실질 GDP 증가함 여부는 알 수 없다. 자, 총수요, 총 공급이 모두 증가했대요. 볼까요? 총수요, 총 공급 모두 증가했대요. 그러면 모두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GDP는 증가하지만 물가 수준은 몰라요. 물가 수준은 모르고 GDP 증가는 확실하죠. GDP 증가함 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가합니다. 4번 경기 과열 시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바르게 묶인 것. 자, 통화정책, 금융정책. 국공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통화량을, 경기 과열시입니다. 경기 과열시니까 통화량을 줄여야겠죠. 통화량을 줄이려면 국공채를 팔아야죠. 이때 사고 파는 주체는 누구?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증권시장을 통해서 팔아. 매각. 그럼 현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그럼 시중의 통화량 줄어. 그래서 경기 과열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근데 재할인율도 인상 같이 나왔으니까 재할인율 가지고 따지면 이것도 바보야. 재할인율 볼 필요도 없어요. 똑같으니까 인상. 그럼 이제 지급준비율로 가야겠지. 자, 경기가 과열돼서 지급준비율 당연히 인상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20초 정도 풀어요. 20초. 그래서 벌써 3, 40초가 세이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 활용하면 되는 거라고. 5번. 이것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193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 이후라니까. 석유파동. 70년대 오일 쇼크. 석유파동 때문에 등장한 거라고. 근데 30년대는 전혀 상관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과. 1번. 기억번 들어가면 틀려. 그러면 1번, 2번 지워야겠지. 4번도 지우래. 끝나버렸네. 이건 10초면 끝나네. 그러잖아요. 기억번에서 정답 다 나와버렸어. 기억 들어보면 무조건 틀리니까 3번밖에 없잖아요. 이제 공부거리. 생산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미 공부했잖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항상 스태그플레이션하고 같이 나타난다. 디귿번도 맞겠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언제 등장했다? 70년대 후반. 7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신보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6번 문제.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 A국. 생산 가능 인구. 자, 이거 나오면 빨리 옆에다가 뭘 그려야 돼? 눈으로, 이거 절대 못 풀어요. 눈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 빨리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이거 딱 그려요. 생, 경, 비, 취, 실. 대부분 이제 이거 고정된 걸로 주어지는데 한번 보자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10,000명이래요. 여기 10,000명이라고 주어졌네요. 10,000명이고. 이 중 비경제활동인가 40%래. 10,000명 중에 비경제 40%면 그러면 얘는 6,000명이야. 실업자가 몇 명이면 고용률은 몇 %이다. 그런데
기억에 몇 명이 200하고 300밖에 없어요. 선지를 보세요. 선지. 200, 300, 300, 200이죠? 그럼 200부터 넣어봐야 돼, 이런 건. 자, 그래서 기억, 실업자가 200명이면 그럼 취업자는 몇 명이에요? 5,800명이죠? 그러면 니은, 고용률은 58 맞나요? 맞네, 고용률. 이게 고용률이잖아. 그러면 200하고 58이 맞는 거야. 그럼 200하고 58 하나밖에 없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300일 때 한번 해봐요. 이제 이게 300이면 여기가 300이면 5,700. 그럼 고용률은 57%. 357. 2번도 맞네? 그러면 정답은 1,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3, 4번은 볼 필요도 없겠죠, 이제? 정답은 1, 2번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제 디귿니를 가지고 정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돼요. 쫄지 마, 시험장에서. 쫄면 안 보여, 이게. 여유있게 문제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B국으로 갑니다. B국. 실업률이 2%래. 실업률은 얘분의 얘가 2%래요. 실업자가 300명이래. 어라? 300명이래. 그럼 여기 경기활동 인구는 얼마가 들까? 자, X분의 300명이 곱하기 100 한 것이 2%래요. 그러면 3만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3만 이퀄 2x. x는 15,000. 3, 맞죠? 여기 15,000이요. 그럼 취업자 수는 몇 명이 될까? 거기까지 일단 가지 말고. 자,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명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리을 퍼센트가 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디귿명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디귿이야. 근데 디귿이 지금 3만하고 25,000하고 둘이란 말이야. 그럼 3만부터 해보자고. 이게 3만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얼마예요? 50%잖아. 근데 55라고 돼 있잖아, 1번에. 그러면 1번 틀려버린 거지. 그럼 더 볼 필요가 없어요. 2번 정답이야. 됐습니까? 자, 다시. 표정들이 안 좋아. 다시 1번. A국부터 할게요. 자, A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10,000명이라고 먼저 주어져 있어요. 10,000명. 이게 고정된 거야, 10,000명.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40%래. 얘가 40%래. 그럼 10,000명이 40%니까 4,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이게 6,000명이라고. 6,000명. 그러면 실업자가 몇 명이면 해서 실업자가 지금 선지에서 200하고 300만 주어졌다고. 그럼 200부터 해보자고. 이게 200일 때 취업자는 그럼 몇 명이 돼야 돼? 5,800이 돼야 된다고. 그럼 고용률은 얼마가 돼? 58%라고. 맞나요, 1번? 1번 기억률은 맞다고. 그럼 이제 2번으로 가거나 디귿률로 가도 돼. 순서는 상관없어요. 디귿률로 바로 가도 돼요. 이거 맞네? 1번 맞네? 디귿률로 가도 되고, 그냥 2번으로 가도 되고. 아까 우리는 2번으로 바로 갔죠? 그럼 2번도 한번 보자고. 여기 이제 300이 됐잖아. 그럼 여기는 5,700이 된다고. 그럼 여기가 57%가 되니까, 이것도 맞아. 그러면 200, 300, 이 두 가지 중에 맞는 것은 1번, 2번밖에 없어요. 3번은 63하고 4번은 62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디귿률로 가면 되는 거야. 디귿률은 이제 B국이지. 자, B국. 실업률이 2%래요.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2%인 거야. 2%. 그런데 실업자가 300명이래. 오라? 그러면 얘가 몇 명일 때 이게 300명이 돼야 2%가 될까요? 얘가 몇 명, 이거 X로 놓고 이게 300명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게 2가 나와야 돼. 그죠? 여기 X로 놓고 3만
x 2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2x가 3만이야. 그러니까 x는 3만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5,000. 얘가 15,000이라고. 자,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디귿번에 들어가죠. 3만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3만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얘분의 얘가 되니까 50%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1번은 55라고 됐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2번 찍고 그냥 다음 문제로 가야 된다니까? 2번 계산하는 순간 바보야. 시간 낭비예요. 됐지요? 7번. 다음 그림은 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래요.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이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영역도 존재합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고요.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단서, 항상 전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얼마나 실질 GDP가 증가했는가 그 비율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나라 A, B, C국이 나와 있고 기억으로 바로 갈게요.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보세요. A국이니까 설명을 해서 칠판에다 그리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이거 보면서 그냥 바로 풀어나가면 돼요. A국이 똑같죠. 여기가 14년, 15년, 16년이 이게 2%네요. 그러니까 13년에 100만큼 GDP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2014년에 얼마큼 만들어진 거야? 102만큼 만들어진 거지. 그럼 102에 또 2%니까 102에 2%니까 2보다는 많겠죠. 그것이 또 늘어났어. 이 계산하려 복잡하시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2013년에 100이었다면 2014년은 102, 104점 얼마. 여기는 또 이거보다 104점 얼마에 2%가 증가한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2%로 또 똑같지만 GDP 규모는 점점 더 커진 거야. 이해됐어요?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A국의 실질 GDP는 2005년과 2006년이 16년이 같은 게 아니에요. 2016년이 덩치가 더 큽니다. 2% 더 커. 1번 들어가면 틀려요. 기억번 들어가면 틀려. 그럼 이제 1번, 2번 지워야겠지. 그럼 이제 3번, 4번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니은 번호로 정답이 결정돼요. 이걸 디귿, 니을까지 가면 바보라니까. 그 합격할 생각 말아야 돼요. 그 시간 전략해야 되지, 여기서. 봅시다.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 자, 이제 B국만 볼게요. B국은 이렇게 돼 있네. 2014년, 여기. 2015년 2%. 그 다음에 2016년 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13년이 100이라면 2014년도 100이야. 그리고 여기서 2%니까 여기가 102야. 102에서 멈춘 거야. 그러면 어느 게 커? 얘가 커? 얘가 커? 2016년도가 큰 거지. 그럼 맞아 틀려? 틀렸잖아. 그럼 전부 다 끝났어. 4번 찍고 다음 문제로 가야 돼요. 이게 자꾸 숙달해야 된다니까. 자, 다시. 지금 B국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4년 제로. 그러니까 2014년은 2013년도하고 똑같다고. 네? 2014년은 2013년하고 똑같아. 이게 100이라고 하면 얘도 100이라고. 근데 2015년에 2%가 컸으니까 얘가 102가 되는 거야. 근데 이 102가 2016년도에도 똑같이 0인 거니까 여기는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같은 거야. 얼마로? 102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2014년이 커, 2016년이 커. 2016년이 큰 거야. 표정이 안 좋은데.
자, 보세요. 2014년에 키가 100cm였어. 100cm 꼬마가 있어. 1년 후에 키를 재봤더니 102cm. 오, 컸네. 또 1년에 재봤더니 102cm 그대로야. 안 컸어. 0이니까 안 큰 거잖아. 키가. 그러면 얘가 키 커, 얘가 키 커. 얘가 2cm 키가 더 큰 거지. 여기는 커가지고 키가 멈춘 거야. 얘는 크기 전이고. 그러니까 16년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분도 틀렸다고. 그러면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 볼 필요가 없잖아. 디귿, 니을이 정답이지. 근데 이걸 또 디귿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나는 완벽하게 만점 맞을 거야. 그러다 코피 터집니다. 제가 제 제자 하나 얘기했잖아요. 얘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은 무조건 만점 나와요. 1년 동안 재수하면서 한 번도 한 문제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전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다 만점인데 실전 가서 그게 안 는다니까? 실전 가고 이 새끼가 쫄아버린 거야. 한 문제 쪼니까 그 다음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삼수했다고. 삼수했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징크스지. 이 멍청한 새끼지. 그러니까 안 풀리면 다음 문제부터 풀고 가도 된다고. 근데 얘는 나는 지금까지 못 푼 문제 없어. 순서대로 다 풀 거야. 멍청한 새끼지. 안 풀리면 안 풀릴 수도 있지. 지가 뭐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고 가야 돼. 안집 있다고. 안 풀려. 시간은 째까 가. 안 풀리네. 다음 문제 보니까 다음 문제도 싹 하면 가야지. 안 보이네. 삼수할 때도 또래. 그래서 삼수에서는 이제 사수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 못 가고 한양대 의대를 지원했는데 수석 합격했어. 아까워 죽겠어, 걔는. 그 문제 푸는 요령만 알았으면 가는 서울대학교 의대 충분히 합격한다니까요, 고득적으로. 근데 그 문제 하나 푸는데 안 풀리니까 그게 못 푼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눈꺼풀에 뭐가 낀 거야.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 눈은 플러스 1로 보고 머릿속으로는 마이너스 1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저도 문제 풀다 보면은 분명히 경제활동 인구라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취업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나와, 정답이.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문제 딱 나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포기하고 이따가 다시 보라고. 그러면 이걸 내가 아까 착각했구나. 바로 문제 풀립니다. 이게 테크닉이라고요.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이라고.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 여러분 스스로 캐치를 잘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세게 들으시라고요. 문제 풀면서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걸 잘 터득을 하시라고. 정답이 1번일 때 2번 가는 사람 합격할 확률이 적다니까. 정답이 1번이면 1번 쭉 바로 다른 문제로 가야 돼요. 왜 2번을 쳐다보냐고. 근데 7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에서 정답 끝난 거예요. 왜 디귿, 니을 쳐다봐. 근데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쳐다봅시다. 디귿번 만나봅시다.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여기 있네. 2015년과 2016년이 같잖아. 102cm. 얘가 102cm 컸다가 얘가 하나도 안 컸으니까 102cm 똑같지. 디귿번 맞아요. 읽어봐요. C국의 실질 GDP는, 이제 C국이네. 시험장에서는 볼 필요도 없지만 한번 보자고요. C국은 1%하고 2014년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2015년 2016년에 그대로네. 그러니까 2015년하고 2016년은 같아. 야도 0이니까. 근데 지금 2014년은 마이너스 1이니까 2013년보다 작아. 이게 2013년에 100이었다면 2014년에는 99가 된 거야. 1 줄었잖아. 이 99에서 이제 1% 오른 거야. 99%의 1이 커진 거야. 100의 1이 아니라 99의 1이 커진 거라고요. 자, 그러면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과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 2015년보다 많다. 맞죠? 왜 그래? 여기 같은 1%지만 얘는 100에 대한 1%고 얘는 99에 대한 1%잖아. 그러니까 100에 대한 1%가 더 크지. 그러니까 2013년이 2015년보다 큰 거야. 자꾸 하세요. 연습하세요. 자꾸 연습.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는 디귿디귿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8번으로 갈게요. 경기 변동에 따른 경제 안정화 정책 옳은 걸 고르래요.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 인상하여 총 수요를 감소시킨다. 맞나요? 예. 2번 가면 바보라고 그랬어. 1번에 정확히 맞는 답이니까 1번 찍고 바로 가야 돼. 이거 10초도 안 걸리죠? 이런 데서 시간을 세이브했다가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여유 갖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공부 시간이니까 역시 나머지도 한번 보자고요. 왜 틀렸는가? 어디가 틀렸는가 확인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세율을 인하할 게 아니라 인상해야죠. 경기가 침체되면 국공채를 매각할 게 아니라 매입을 해야죠. 누가? 정부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4번.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겠죠. 누가? 정부가 중앙은행이. 이때는 정부지. 재정 지출, 재정 정책이니까. 9번. ABC국 고용에 관한 통계 옳은 걸 찾으래요. 뭐라? 1번 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A국이 가장 많다. 이제 세 나라 비교하고 가야겠네. 그러면 이제 옆에 빈 공간을 활용해야겠죠. 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거 써야겠지. 생, 겸. 이거 세 나라니까 좀 여유있게 넓게 써놓고. 취, 7. A국. 생산 가능 인구 만. A국. 경제 참가율 75. 오라? 얘가 75래. 여기는 7,500이 되겠지. 그다음에 실업률이 6%래. 어라? 얘가 6%래. 그러면 7,500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니까 이게 6%래.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0x 이퀄 7,500 곱하기 6 하면 5, 6, 30 3 올라갔고 6, 7에 42 4, 5 45,000이죠? 45,000 0 두 개 없으니까 450명이네. 실업자 수가 450명. 그럼 7,500에서 450명 빼면 7,000 7,050명이죠. A군 이렇게 돼요. B국으로 갑니다. 이것도 구해야겠네, 일단. A국은 이거 얼마가 돼요? 만에서 2,500. 2,500. A군 다 계산됐고. 그다음 B국으로 갑니다. 12,000. 경제활동 참가 60%. 얘분의 얘가 60이래. 그러면 여기 12,000에 60%. 12,000에 60%니까 0.6이죠. 6이 12. 몰라고. 720이네. 7,200. 여기는 7,200. 그 다음에 실업률이 7%야. 그럼 얘분의 얘가 7%야. 그러면 7,200의 중에 얘가 7%니까 7200 곱하기 7. 27에 14. 1월 갖고. 77에 49. 5040이네. 5040. 여기는 504. 이렇게 되죠? 504.
그럼 취업자는 어떻게 돼? 취업자. 여기 7,200에서 500살을 빼봐요. 여기 시험장에서 여러분 직접 빠르게 계산해야 돼요. 저는 설명하면서 풀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6 나오고 9, 1, 6 이렇게 해서 6,696 6,696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12,000에서 7,200을 빼봐요. 7,200을 빼면 여기 800 그리고 여기가 1 남고 4,800이네. 이런 문제는 1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이브한 걸 활용해야 된다고. 이걸 1분 안에 풀려면 안 풀린다고. 자, 이 정도 해놓고 살짝 여기 하나 더 해야겠다. 살짝 요령 필요가 있는데 요령 갖고 안 되겠네. 자, C국 9,000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80, 89, 72. 똑같네 이건. 그럼 9,000에서 7,200 빼봐요. 그러면 1,800. 그럼 이건 이제 1번은 확인할 수 있네. 비경제활동 인구는 A국이 가장 많다. 땡. B국이 가장 많아요. 1번은 틀렸어. 자, 1번 지우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로 가야겠네. 경제활동 인구. B국이 가장 많다. 여기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 B국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A국이 가장 많네. 2번도 땡. 3번.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자, 이거, 여기 계산이 안 됐네. 7,200 중에, 7,200 중에 X가 8%. 그러면 X 이퀄. 여기서 8을 곱해봐. 2, 8에 16. 1 올라갔고, 7, 8에 56. 576이래. 576명. 이 실업자예요. 576명이 실업자예요. 그러면 취업자는 7,200에서 576을 빼야 돼. 그러면 4, 2, 6, 6,624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1분에 풀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당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스킵하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풀어도 안 늦어요. 다른 문제부터 풀어놓고. 왜냐면 이거 막 풀다가 다른 문제 못 풀면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안 풀리다 막 손이 달달달 떨리고 막 머릿속이 또아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 이거 1분 안에 넘 건데? 이따 풀어야지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고. 순서대로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이렇게 주입을 시켜야 돼, 머릿속에. 자, 그러면 3번.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다. 취업자 수는 B국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A국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 4번 정답이야. 이 출제위원은 좀 심보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문제는 정답을 1번이나 2번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전략하게 하는데 이 출제위원은 좀 심보가 나쁜 사람 같아.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알게 하잖아요. 3번까지 가야 되잖아. 4번까지 가면 또 이것도 바보야. 3번으로 끝났잖아요. 자, 4번은 공부를 확인해 보세요. 실업자 수는 C국이 가장 많다. 자, 이거 보세요. 실업자 수는 576으로 가장 많아요. 이게 정답이죠. 푸는 요령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당황한 사람과 여유를 가진 사람의 차이가 정답을 빨리 고르느냐, 정답을 못 고르고 다음 문제로 가느냐, 그 차이라고. 자꾸 숙달 연습하면서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 10번 문제. 왜 10번 문제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왼쪽 밑에 나와 있네. 자,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로 지난 1년간 변화래요. 오른쪽 그림 보니까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단, 이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각각의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하대요. 아하. 자, 왼쪽에 남성이건 오른쪽에 여성이건 노동 인구, 생산 인구는 일정하대요. 그러면
남성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남성은 경결동 첨가율이 여기 실업률인가요? 이렇게 갔네. 그러니까 경결동 첨가율은 줄었고 실업률은 늘은 거잖아요. 남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이건 일정한데 요게 늘었어, 줄었어? 이거 줄었다고. 이게 줄었으니까 이거 줄었겠지? 그럼 얘가 늘었겠네. 그러죠? 그런데 실업률은 늘었다고 얘분의 이번에는 얘분의 얘가 늘었어. 그러면 분모가 작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늘었다는 얘기는 실업자는 일정하거나 증가하겠지. 증가한 거겠지. 그러잖아요. 또는 이게 얘보다 덜 감소할 수도 있겠지. 감소하다 덜 감소하면 실업률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 수는 알 수 있어, 없어? 이 자료만 가지고 실업자 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1번. 남성 취업자 증가했다. 실업자 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실업률이 증가했으니까 취업률은 당연히 취업률은 낮아졌겠지. 아,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근데 이게 낮아졌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많이 낮아지는가를 몰라. 얘도 낮아졌고, 얘도 낮아졌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많이 낮아지는가 이 길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자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아니요. 실업률이 증가했으니까 실업률 플러스 취업률은 어차피 100이니까 응. 취업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응, 이거 낮아지지. 취업자 수 말고 취업률. 그 취업률은 낮아지죠.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낮아지고 이게 낮아졌으니까. 낮아졌으니까 취업자 수는 더 크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자요. 이게 경결 인구가 줄었죠. 근데 취업률도 줄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많이 줄어야겠네. 더 많이 줄어야겠네. 오케이. 자,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가 아니라 남성 취업자 수는 더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 1번 틀렸고 이제 2번에 이제 여성 실업자네. 여성을 보니까 여성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데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경결동 참가율은 고정돼 있고 실업률은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생산인구, 경, 비, 취, 실 중에 얘는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네. 왜?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이게 경기활동 참가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얘도 고정되겠네. 그러죠? 얘 고정됐고 얘 고정돼, 얘도 고정돼 있어. 그런데 실업률은 늘었다고. 얘는 자 이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늘었어. 왜 분모는 일정한데 실업자가 늘었겠지. 그리고 취업자는 감소했겠지.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증가한 거야. 변함없는 게 아니라 증가한 거죠. 이렇게 따져가면 됩니다. 그럼 1번, 2번은 정답이 아니야. 그럼 3번. 이거 3번 가지고 이제 정답이 결정돼요. 3번이 맞으면 3번 찍고 가면 되고 3번이 틀리면 4번 찍으면 끝나요. 자, 3번. A국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자, 이거 남자, 여자 합쳐야 되죠. 자,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는 고정됐죠. 여자는 고정돼 있죠. 근데 남자는 어때요? 증가했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증가했겠지. 감소했다 했으니까 틀렸지. 그럼 정답 4번이야. 볼 필요 없이. 자, 공부거리로 확인해 볼게요. A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당연한 얘기죠.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면서 여자는 동일하니까 당연히 여자 쪽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이 높아진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11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게요. 노렌츠 커브 옳은 걸 고르래요. A, B, C, D 어느 나라 가장 공평한 나라? A. 가장 불공평한 나라? B국이 되겠죠. A국이 10분의 분배율은 가장 클 것이고 찐이 개수는 가장 작겠지. 1번.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 분배가 가장 불균등이 아니라 가장 균등한 거고요. 2번. B국은 하위 소득 인구의 40%가 60%의 소득 누적 비율을 차지한다. 하위 40. B국 보세요. 얼마? 20% 조금 넘죠? 이렇게 봐야 되죠. B국만 보면 돼요. B국. 이게 가장 공평한 건데 B국이 이렇게 돼 있고 하위 40%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하위 40 해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얼마예요? 20보다 조금 여기가 20이잖아. 그러니까 20보다는 조금 높아. 그런데 60%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러지? 그럼 B국의 상위 20%의 소득은 얼마예요? B국의 상위 20% 소득은 얼마예요? 오케이.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 수업 시간에. B국의 하위 40% 소득이 60이라고. 이게 하위야. 이건 상위지. 그럼 상위 20% 소득은 40%인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C국은 상위 인구의 40%가, 그러면 상위 40%라고 했으니까 뭘 봐야 돼요? 하위 60%를 봐야 돼. 하위 60%가 이게 어느 나라라고 했어? C국. C국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를 보라고. 60% C국 이게 얼마예요? 이게 20이잖아. 그럼 이게 상위라고. 이게 상위 40%의 소득이라고. 얼마야? 80이라고. 상위 40%는 80% 소득 가는 거예요. 이거 3번 맞죠? 그럼 이제 4번 볼 필요도 없는데 4번 공부거리를 확인해 봅시다. 4개 국가 중 D국의 진위 개수 값이 가장 작다. 크다죠? D국이 가장 불공평한 나라. 그러니까 D국이 10분의 분배율이 가장 작겠지. 그리고 진위 개수는 가장 크겠지. 가장 불공평하니까. 됐지요? 자, 잠깐 쉬었다가 12번 하게요.